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야, 여기 통일대교 바로 밑에잖아요. 통일대교든 임진각? 아. 이런데 캠핑장이 있었구나. 근데 임진각 근처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지 참. 저기 좀 넘어가면 이제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바로 저기 아닌가요? 네, 여기 저기 정주영이 소몰고 간.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앉으시죠. 아, 예, 아, 예. 네. 어, 아니 이거 다 준비하신 거예요? 아, 예, 뭐 사금사금 했습니다. 뭔가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야전에 나오신 분. 네. 아니, 근데 왜 밥상 위에 대전차 지뢰를 여기서. 아, 이거 모기향 케이스인데. 아, 모기향 예. 케이스. 아 이게 모기향이구나. 아 이게 지금. 예. 아 이게 모기. 아 근데 형님들 그 오늘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 뭡니까? 우리의 이준혁 배우가 예. 좀 못 온다는. 아이고. 너무 바쁘대요. 요즘. 그럼 배우는 바빠야지. 네, 그렇죠. 그니까요. 네. 일 중요하죠. 예. 오늘 뭐 셋이 하나요? 누가 오나요? 근데 오늘 이준혁 배우의 팔각모 왔다. 팔각모 사나이 필승.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의자 괜찮은 건가요, 이게?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풀어진다, 이거? 아, 튼튼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네. 간당간당한데요. 아니 누가 보면 오늘 예비군 훈련 온 줄 알겠는데. 이게 복장이 이렇다 보니까 예, 방송에서 이렇게 복장을 하니까 이걸 입고 다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비군보다는 왜 그 해병대 캠프 가면 교관, 교관. 진짜. 아, 저는 일단 해병대 유교단에서 네. 예, 전차 소대장으로 13년도에 아. 입대를 해가지고 16년도에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전차 못 타셨어요? 저는 M48A3 스테이크였습니다. 퇴역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했네요. 그냥. 이 덩치가 그 M48에 들어가든가요? 그땐 이 덩치가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전차 소대장이면 사실 뭐 육군이 떠오르는데 네. 왜 해병대 가서 전차 소대장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일단은 조금 저는 강한 군대를 좀 가보고 싶었어요. 아, 한번 일단은, 이왕 가는 거 좀 아. 강한 데 가가지고 네. 멋있는 군생활 해보자 해가지고 해병대를 지원하게 됐는데 장교로. 네. 거기서도 이제 탱크를 좋아했어요. 아. 전차라는 개념도 없고 그냥 탱크. 그러니까 뭐 전장을 그 누비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상의 왕자. 그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 면접 볼 때도 약간 재미난 써 있었는데 막 엄청 막 열심히 얘기했어요. 면접 엄청 열심히 했는데 나폴레옹 병가를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그럼 당연히 해병대입니다? 설마 해병대입니다. 그렇게? 마레인 그랬어요? 아니. 전 나폴레옹이 보병인 줄 알았어요. 아. 왜 포병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보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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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게 보포가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 포병이구나 이렇게 할 수 그게 있겠다. 진짜 이제, 고놈짱 탱크같이 생겼구나. 이래서 좀 붙은 것 같아요. 제가 면접 봤을 때. 그래서 또 이제 전차로 가게 됐습니다. 아니 이미지가 또, 예. 6.25 때 영웅이었던 워커 장군이랑 아, 불독, 되게 불독 비슷합니다. 장군. 불독. 진짜로. 예. 아, 영광이죠. 예, 아. 6.25 말씀하셔서 얘기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차 탱크를 제일 먼저 탄 부대가 해병대예요. 그렇지. 아. 6.25 때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 대대는 해병대다. 아, 저도 그 책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서적 그걸 한번 맞아요. 좀 본 것 같습니다. 네네. 해병대가 우리 미군 해병사단에 딱 같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연합작전을 하면서 예. 바로 이제 딱 운영을 했죠. 네네. 지금 전 세계 해병대 규모로 봐도 미국 다음이 우리나라일 거예요. 이게 사단을 해병대로 구성한 나라가 미국 외에는 없습니다. 아. 예. 그때 전차 탈 때도 그 소문이 진짜인가요? 보통 M48 타는 부대는 이 전차가 위병소 통과하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저는 M48 타고 50km까지 달려왔어요. 아, 재원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재원상으로는. 실제로도 돼요. 그게 안 되지. 아직까지도. 돼요? 실제로 진짜? 돼요. 예. 그거 밟아본 사람 있단 말이야? 왜냐면은 잠깐만, 그거 그거 밟으면 안 되는데? 밟으면 안 되는데 훈련 가는 길에 너무 그냥 가는 길에 맨날 똑같은 훈련 가면 이렇게 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얘가 얘도 모르게 쓱 이렇게 밟아본 거야. 나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위험해요. 아니, 내가 대대장이었으면 혼냈다. 그죠? 근데 정말 멋진 대대장이면, 야, 그런 거 해봐야지. 실전에서는 더 밟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와, 근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여기가 바로 딱 났어요? 눌려버리니까 아. 와,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육중하니까. 네. 참고로 M48이 지금 전쟁 중간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야겠다고. 네. 그렇죠.
그러면 좀 드셔가면서 좀 하실까요? 네네. 아, 근데 훈련할 때 생각나네요, 이거. 근데 개인 장비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제 박종희님이 오셨으니까 네네. 뭐 전차 부대잖아요. 네네네. 오늘 전차 얘기도 나왔고. 근데 이번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합쳐서 기갑 차량이 한 2만 대가 갈려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갑 차량이 갈려 나갔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게 뭐냐면 전차 무용론이에요. 전차 필요 없다. 야, 드론 한 대로 전차가 작살나는데 무슨 전차가 필요 있냐. 그래서 이런 전차 무용론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전차 무용론이라는 말 자체가 기분이 안 좋네요. 거슬리네요. 쓸데없다 이게. 굳이 뭐 그런 말을 그럴 거면 전차를 뭐하러 만들었을까? 그렇죠. 네, 이런 거 느낌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전차가 정말 무용했다. 네. 그러면은 폴란드가 우리 전차를 안 샀을 거야. 아니죠. 네. 전차가 야, 무용했다. 무용한데 왜 사?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전차를 달라고 하겠어요, 지금. 전차 무용론이 본격적으로 나온 게 이제 3차 중동전, 그때부터 이미 4차 나왔죠. 중동전이에요. 중동전쟁. 그래서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막 시뮬레이션 하면 그럼 전차 대신에 뭘 하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뭐 기동성이 빠른 장갑차를 이용한다. 아니면 뭐 헬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전차의 방어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제 진화하게 되거든요. 또 제2차 레바논 전쟁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전차가 뭐 헤즈볼라한테 막 깨지니까 근데 형님이 좋아하는 전차를 또 만들었잖아, 이스라엘. 메르카바 같은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상대방 그 약점을 계속 이제 보완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제 보병들하고 같이 한번 작전 해봤잖아요. 네. 일단 전차가 화력도 되고 기동력도 되고 그렇지. 방어력이 돼요. 몸빵도 할 수. 그죠? 방어를 몸빵을 해줄 수 있지. 그렇지. 예. 근데 그게 있냐 없냐 차이가 전쟁은 제가 보기엔 기세거든요. 그 기세에서 이 전차 이 엔진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맞아요. 네. 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우리 팀의 전차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박중희님은 정말 뼛속까지 해병대야. 일단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세라고 딱 얘기해요. 이건 정말 해병대 장교다운 기계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리고 이번에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제 메르카바가 시가전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로켓 공격을 막아냈어요. 그다음에 드론 공격도 막아냈거든요. 얘가 드론 공격을 어떻게 막아냈냐면 보병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네. 그죠? 단독적으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결국 저도 뭐 여러 가지 미군 보고서들을 많이 보니까 보병 입장에서도 시가전에서 전차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좀 차이가. 그죠. 예. 시가전을 가장 많이 치른 이스라엘군의 그 전차 운영 개념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제 전차는 전차 안에 박격포가 있어요. 그렇지. 내장식 박격포가 있거든요. 건물에서 직사보다는 곡사로 공격할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격포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이스라엘 전차는 포탑 위에다가 12.7mm 중기관총을 포신 위에다 걸쳐놨어요. 이게 왜냐? 시가전은 저격수의 천국아니에요. 저격수가 발견됐을 때 가장 저격수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차다. 전차 조준경으로 저격수 찾아냈는데 거기다 12.7mm를 갈기는 거예요. 근데 전차의 장점은 실시간에 계속 그죠. 보병의 요구에 맞춰서 화력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상군 보병부대한테 가장 강력한 즉시 화력 동원 수단은 전차잖아요. 그죠. 근접 화력 지원해줄 수 있는. 보병한테 전차가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전차도 보병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개념이잖아요. 서로가 예. 있어야지. 왜 러시아가 보병이 없이 전차만 쭉 가다가 갈려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함께 한다. 네, 그렇죠. 같이 해야지. 육해공이 당호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기자님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당호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니 근데 우리 뭐 흑표도 그렇고 K2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드론 장비들이 쏙쏙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차에 많이 붙어 있는 것 중에 왜 APS라고 있잖아요.
그 능동 방어 장치가 방어하는 게 대부분 대전차 미사일하고 로켓이에요. 근데 RPG나 이런 그 대전차 미사일은 속도가 초속 한 500m예요. 초속 500m거든요. 근데 드론은 시속 1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센서가 얘 두 개를 잘 구분해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센서 기술이 워낙 발달하고 소프트웨어 기술도 발달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차 제조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하고 지금 합작을 해서 새로운 개념의 APS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아, 그러면 드론이 난무해도 전차 갈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죠. 전차도 네. 개발 더 성능 개량이 돼야 되고 전차와 함께 다 같이 그렇죠. 가야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드론 운영하고. 전차를 그죠? 네. 전차로부터 한두 개 정도는 막아야지. 첫 번째부터 당하면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근데 한두 개를 막아내면 그 다음에 후퇴하든지 뭐 이게 그 다음이 있거든. 그죠. 적진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노출이 됐을 때 터트리고 이동을 그렇지. 한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센서의 감지 그 속도도 중요한데 범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드론은 각도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드론도 전차로서는 어렵잖아요. 드론도 그렇고 요즘 그 대전차 미사일은 탑어택 기능이 있어요. 아. 위에서 85도 각도로 꽂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있습니다. 탑어택이 가능한 대전차 미사일을 쏘면 무조건 이게 아니에요. 그죠? 한 3, 4km 밖에서 쏴야지 이게 각도가 제대로 나오고 근접전에서는 힘들다. 예를 들어서 1km 이내에서 쏘면 거의 수평으로 날아가요. 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APS는 85도 각도까지 올려서 방어할 수 있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이 아, 개발하고 있어요. 85도면 뭐 거의 90도 예, 직각이죠. 그러네요. 전차는 항상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낸다. 찾는다. 그렇지. 싫어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차가 앞으로 더 진화를 어떻게 하냐면 이젠 사람이 안 들어가. 무인으로 가겠죠. 무인으로 간다. 지금도 이미 세계. 터렛에서는 무인들 다 무인으로 가고 있는. 전차도 저는 미래 조금 이게 진화 얘기하죠. 앞으로는 전차는 스텔스 기능도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전 들어요. 네. 어떤 식의 스탠스? 원거리에서 레이저로 포착하기 어렵게. 그죠? 아예 포착하기 어렵기도 하고 뭐 이렇게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갑자기 투명으로 샥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한 4,000년 돼야지 나올 것 같고 해리포터한테 달라고 하면 되죠. 이거 투명망도 또딱 쓰면 되지. 장비 하나가 지금 어떻게 더 발전되느냐 좋아지냐 얘기가 됐는데 여기 뭐 기갑 장교도 계시고 교수님 계시니까 제가 보기엔 운용 체계 자체도 네. 이 발전되는 기술에 따라서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계속,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차가 지금의 무용론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제도가 필요할지 운용 체계가 필요할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연구를 해보고 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과 같이 전차 뭐 대대끼리 이렇게 가는 건 절대 안 되고 전차 세대에 드론 탐지 레이더를 탑재한 차량 하나, 그러니까 소대 네. 한 대를 네. 같이 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35mm 이상 에어버스트 기능이 있는 기관포를 가지고 있는 차량 2대,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패키지 하나로 묶어야지만 요즘 왜냐면 드론이 한두 대만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그래도 러우 전쟁 거기서도 전차가 드론한테 많이 당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일단은 전략이 좀 잘못됐다. 네. 전차만 그렇게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네. 그렇죠. 정말 잘못된 거고 어떻게 되게 좋은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이게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네. 어떤 얼마나 좋은 장비를 갖고 있어도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맞게끔 알맞게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해가지고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 결국 지금 하기관님 말씀하신 대로 운용 방법도 이제 새로운 게 나오고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네. 조금 더 발전 형태로 계속 진화하겠죠. 맞아요. 또 운용 방법이 진화하면 무기도 또 진화하는 거고 그렇죠. 서로 계속 물리면서 같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뭐 제가 뭐 기갑적으로 잘 모르지만 일단은 이번에 러시아 쪽 보니까 전차가 한 줄로 줄줄줄줄 전차들끼리만 가다가 앞에 막히고 뒤에 막히고 네. 몰살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는 뭐 전차가 돌파하면 그 다음에 길 뚫린다라는 식의 그런 개념은 이제는 무용한 게 아닌가 싶고 뭔가 제병협동처럼 이게 전차 외에 다른 뭐 보병이든 아니면 막 드론 부대든 그런 유닛들이 추가가 된 새로운 편제가 만들어져서 작전 운영이 돼야만 전차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몸빵으로 돌진한다. 이런 건 끝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전차의 하나의 특징이 끝난 것이지 네. 전차의 유용성이 끝난 건 아니다. 그렇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쓰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 네. 의미에서 우리 건배 한번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미국 스페인 겁니다. 이거 독일입니다.
가져가도 돼요? 저도 하나만. 진짜 맛있어. 와, 다르죠. 아니 오늘 우리가 먹방인데 오늘 완전 컨셉이. 비주얼은 별로야. 솔직히 비주얼은 별로야.